그리고 그 에너지가 저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4, 4분기 실적 갖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1, 4분기 실적도 왜 확인하지 않으면 한 4월, 5월이면 금리 인하 진짜 들어가는지 진짜 길게 연말까지 끌고 가는지 이게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시장은 매크로 분석자들의 대판 진영을 나눠서 싸워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시장. 시가상위는. 네. 그러면서 소외됐던 종목들의 수익률 게임은 미국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30에서 50% 종목들 찾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러니까 대형주 팔아서 그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도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은 이 패턴을 타실 수가 있고 그냥 도상 나는 시가상위 종목 때를 기다리겠어 하면 그때가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지금 가장 답답한 게 현대차 기아거든요. 한 일주일이나 지금이나 뭐 또 노상 똑같아요. 오히려 전번 시간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삼성물산이나 하시죠. 이제 거버넌스 게임이 뭔가 달라진 것 같으니까 그 10만 원짜리가 지금 거의 13만 원 왔습니다. 그래서 그 20% 수익률을 챙기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 방송 듣고 삼성물산 사신 분들은 파십시오. 13만 원에서 이제 또 15만 원 말하실 거거든. 그 1만 원, 2만 원 1년 걸릴 수 있어요. 이제는 또 13만 원까지 쉬워도 여기서 1만 원, 2만 원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의 목표 수익률은 전 6개월에 20%면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중소형주는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투기주는 더블짜리도 있고 그런 종목 찾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대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낙폭이 꽤 크게 나왔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추경호 경제부 총리시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장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풀이가 되던데요. 대표님도 의견이 같으세요? 저는 그 재료보다 네. 저는 전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권 교체 리스크가 2차 전지의 가장 큰 악재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되면 저 생각은 2차 전지는 토막나요. 카카오같이 될 거예요. 1년 후에. 네.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공화당 단일 후보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그럼 1월 중순 되면 확정되거든요. 그때까지 하지 말자고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제가 인버스 ETF 그거 갖고 판단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흐름을 좀 살피자고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이럴 때 그 52주 최저가와 최고가를 4등분해 봅니다. 요게 이제 어저께 데이터인데 에코프로 BM 요번에 20만 요 25% 능선 이걸 깨고 나서 35만 원까지 대규모 수주해 온다. 그 재료 놓칠 때 다 때리라고 그랬죠. 저는 이거 깨면 삽니다. 이거 이 21만 원 오지 않으면 요 사이에서 매매 안 해요. 네. 에코프로는 요번에는 46만 원을 거드리겠습니다. 전번에 58만 원, 60만 원 사자고 그랬죠. 요번에는 한 단계 더 내려보시죠. 그래서 실적 좋다고 그래요. 진짜 좋은지 한번 봐요. 4, 4분기 실적이 이제 1월 말 정도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매매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하루에 20, 30% 빠질 때 하자고요. 그런 종목이 툼에 나오고 네. 이럴 때.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군도 지금 여기서 에코프로 VM 최근에 제가 셀트리온 시리즈 했지만 이제 셀트리온 그룹도 하지 마시죠.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 6만 원대 하셨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이 75% 능선 7만 원, 8만 원대까지 팔고 돈 묶이지 마십시오. 지금 종목 찾는 장이니까 오히려 이제 합병할 때는 그동안 숨겨왔던 재료도 막 좋은 얘기 막 할 겁니다. 뭐 자사주 매입도 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떡밥 주듯이 막 좋은 얘기를 막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주 나올 때는 저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게임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상위 코스닥도
허리단 종목 찾는 거예요. 허리단. 오히려 지금 미국의 아이디엄 지금 버라이컴이라든지 이 통신주가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오이솔루션, KMW, 다우데이터 이런 것들 사놓고 다음 순환. 왜냐하면 내년 1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어요. 세스. CSE요. 예. 여기가 CES죠. 예, CES. CES. 예, CES. 여기가 뭐가 큰 화두가 될까요? 이번에 AI가 또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요? AI보다 네. AI는 눈에 콩카푸스에 매출 딱 안 나와요. 그거 지금 자꾸 그쪽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무슨 데이터나 그 다음에 그 호재성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 매출단 안 나옵니다. 매출단 안 나와요. 매출단 나오려고 그러면 뭐 갤럭시에 AI가 첨재된다 뭐 해갖고 뭐 하는데 그거 해봤자 그 갤럭시가 매출단이 더 획기적으로 팔릴까?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나는 그거 미끼 같아요. 비전 프로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소개될까요? 그게 내장돼서 우리가 생각할 정도만큼의 네. 이 갤럭시에서 효과적인 능력이 되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5년 갖고도 모자라요. 이게 생각과 실제의 괴리감이 우리는 항상 그 리포트라든지 이런 게 앞서거든요. 그리고 꿈을 자꾸 얘기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꿈을 너무 팔 때 이 매도자 시각을 보면 저걸 왜 지금 시점에서 저걸 팔지 실제 매출단은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에 함정에 우리가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쪽 AI 갖고 가장 급등한 게 칩셈이 됩니다. 그건 50% 무상증자까지 하고 더블 이상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쪽도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 번에 HBM 갖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에서 제가 새로운 ETF 나와갖고 파킹 시키는 거 이렇게 팔아먹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이동된 게 또 차량용 반도체나 AI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순환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것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나오냐? 오히려 PCB 쪽에 기판, 그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그런 종목들이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어버반도체, SFA 반도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30에서 50%씩 가요. 돌리는 거거든요. 이런 순환을 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남았어? 전번 시간에 했죠. 뭐가 남았나? 남은 걸 자꾸 찾아다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짜가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가성비 전략으로 상대 속도 전략을 짜보자라는 말씀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주십시오, 대표님. 그러니까 가성비 전략이란 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 120일 기준으로 네. 52주 최고가 최저가를 놓고 의미 있는 어느 가격만 가면 의미 있는 저항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기는 14, 15만 원. 이번에 LG전자 같은 경우 지나놓고 보세요. 제가 13만 원대 할 일 없다 100% 팔아라. 지금 9만 원이에요. 9만 원에는 매력 있어요. 요새 9만 원대 왜냐? 분할한다는 그 루머가 자꾸 돌아서 9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분할하더라도 9만 원대는 전 사자 쪽이에요. 근데 12만 원대에서는 팔자 쪽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6개월에서 1년 전략이에요. 그러면 LG전자가 6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전장 부분의 에너지나 모빌리티. 그래서 내년도 CES. 그러면 CES는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모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통신하고, 플랫폼하고 연결되는 그 회사를 찾기 게임 같아요. 그런 것들 중에 5G, 6G 아직 안 갔고요. 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안 갔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공장을 만드는데 발주를 계속해서 미국 공장 들 때 발주 늘어나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CIS가 계속 발주가 들어와서 매출단이 계속 늘어오는데 비밀 보장 때문에 그 매출의 정확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네. 주가 안 움직여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다음 순환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IT, 소부장, 인공지능, AI 이런 걸 볼 때 실적으로 그쪽을 내년도 상반기 주도주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크게 먹을 거 없다고 봐요. 그거 이미 다 급등해갖고 남은 것만 찾아다니시는 게 어떻겠나 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있다는 다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매도자식에 보면 나 다 들고 있으니까 내 거 좀 올려준데 내 거 좀 올려주는 에너지가 새로운 ETF가 들어오구나.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도 한번 보실래요? 타임폴리오 K스톡 액티브에서 그나마 가장 강력한 그 우량주 블루칩 중심의 ETF인데 요게 12월 1일의 포트폴리오 순서고 어저께 거의 순서예요. 새로 내려가고 올라와서 제가 박스를 줘놨어요. 새로 여기서 IT 소부장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올라왔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에코프로 BM, YG 엔터, 네이버,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게 순서가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에너지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와 이제 윗상단에 있으니까 이제 LIG 넥슨 사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자, YG 엔터 사자 이러면 또 걸리세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상승한 거다라고 보시고 이제 먹을 거 없구나. 이 위치에 상단이 있기 때문에 파세요. 그러면 이제 뭘 찾아? 요 맨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 뭐가 있나? 저는 여기서 현대오토에버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나 5G, 6G가 뭐예요? 전장, 모빌리티 이런 것들의 중요한 건데 현대오토에버는 뭐 검찰 조사 들어가고 그래서 19만 원 지금 막 조작인데 15만 원대 정도 오면 아주 매력적이다. 전에는 13만 원대 사, 18만 19만 팔아 였다면 이번에 15만 원대 오면 내년도 CS가 현대오토에버 중심 에너지 같아요. 통신, 모빌리티, 그 다음에 로봇 중에서도 저는 삼성 쪽을 중심으로 할래요. 모빌리티 쪽에서 이미 다른 것들은 급등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죽여놓고 땡기면서 3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거 연기금 에너지 같거든요.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는 뭐 한 6개월 동안 옆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 그럴 때 그 삼성 밸류체인에 에브리봇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위치가 네. 120일 6개월 평가 밑에 있어야 되고 52주 최저가 수준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만 딱 들어오면 돌아가면서 한번 30에서 50%씩 큰 게임은 아니에요. 큰 게임은. 그러니까 요번에 STO 같이 서울옥시전이나 이런 것들 급등파도 7, 80% 나오거나 더블 나왔거든요. 그건 약간 세력주나 정책 에너지가 있는 거. 그냥 수급으로 가는 거는 그냥 30, 50. 테마로 가는 거는 60, 100.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은 20. 이렇게 구분해 갖고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들이 벌써 한 달이나 한 달 반 동안 20, 30% 올랐어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준으로 전략을 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를 주도할 섹터로 많은 분들이 또 로봇을 언급을 하시는데 로봇 지금 이제 덜 오른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삼성의 에브리봇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주도주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못 올랐기 때문에 매매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대표님. 그러니까 로봇이 가려고 그러면 네. 간단하게서 루닛, 뷰노, 그 다음에 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심지어는 그룹 중심에 연계해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것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에너지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루닛은 1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루닛이. 근데 이것도 빠지는 거 아직 시작 단계예요. 저는 아직도 이쪽 섹터는 루닛이나 이런 쪽 섹터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분기 실적 2번 확인하세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짜 매출단이 나오나 오히려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상한가 친 날 우리 같이 얘기했죠.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나고 매출이 30억인데 이제 조단이 나온다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제가 여기에 300억이라도 꽂히나 볼게요. 300억이라도 매출당 꽂히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자 폭이 죽어야 돼요. 이 종목이 아직도 8만 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루닛보다 이렇게 그려드렸죠. 큐렉스, 코렌텍, 고요. 이게 실적단이 나온다. 이런 거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큐렉스가 단기적으로 업무 급등했다가 지금 얘도 실적단 나오는데 이렇게 죽이는 거 보세요. 25,000원짜리를 거의 반통 만들어 놓고 지금 뒤풀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이게 보세요. 매출단이 400억, 600억, 700억 나오고 흑자를 낸다고요. 뭐 몇백억 적자 기업보다. 근데 이 기업 보세요. 고용이 3일 만에 이렇게 급등합니다. 근데 얘 매출단 보실래요? 2천억에 160억이에요. 아니 매출 30억에 적자 150 나는 게 8만 원, 10만 원 가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을 2천억 내고 영업이 이 160억 나오는데 11,000원에 죽었던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이 바닥에 간단히 얘기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권력 싸움에 이 지배권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의 리포트와 그 눈에 콩값을 씌게 만든 언론 플레이와 이거를 갖고 이거 큰 머니게임 했던 에너지가 이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눈에 콩값을 확 꺾이는 거는 어느 때일까요? 매출과 실적이 얘기하고 다른 괴리가 나올 때가 그게 내년 상반기에 검증이 될 겁니다. 루닛이니 뷰노니 심지어 로봇이니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실적단 하면서 꿈을 갖고 했던 거.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는요.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이 예측보다 실적단을 반드시 검증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다. 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우상향되는 종목이 지금 이 시장에 인기가 없어서 바닥이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면 무슨 사단 때문에 제가 다우데이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라더면 사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거의 지금 4만 원짜리가 10,000 원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됐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거버넌스 게임 나오면 무섭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거버넌스 그래서 내년도는 지수단보다 한 축은 거버넌스 게임, 한 축은 실적이 검증되는 우상향의 중소형주 중에서 저평가된 개별 기업 이 두 가지 축만 갖고 매매 종목을 찾겠습니다. 실적이 검증돼야 한다라는 말씀은 성장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치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가는 네. 전 단순한 게임 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쌀 때 팔아요. 손절하고 투매하고 시장이 그렇게 만들거든요.